강호근영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다들 잘 자리에 앉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작할 때 생각여기 자료를 준비를 해오는데 오늘은 생각여기 자료로 이렇게 사진 3개를 가져와 봤어요. 이 3가지 사진에서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칠판에 학습 목표를 적는 동안에 여기 3사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생각해 봤나요? 네, 시은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키가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수지에게는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키 작은 나무도 많은데요? 라고 해줬어요. 맞아요. 키 큰 나무도 키 작은 나무도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일단 3가지 사진 모두 나무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고 맞습니다. 원우가 말해준 대로 여기에 다 초록색 나무들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3가지 사진에서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 3사진은 과연 같은 지역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맞아요. 아닙니다. 이 3사진 모두 다른 지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첫 번째 사진은 아마존 사진이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마존,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진,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강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특히 기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학습 목표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열대우림의 기후적 특성과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첫 번째, 기후적 특성,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 2가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후적 특성부터 살펴볼게요. 기후적 특성 중에 기온부터 보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열대기후에 대해서 배우면서 열대기후란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인 지역이다 라고 배웠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몇 도였는지? 역시 사회도우미 시은이가 멋지게 대답을 했는데 맞습니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가 넘는 18도 이상인 지역을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평균 기온이 18도가 넘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추운 날이. 우리 혹시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 보고 온 친구 있나요? 네, 민지가 보고 왔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일기예보에서 오늘 아침 기온이 몇 도였어요? 오늘 아침 기온이 9도였대요, 여러분. 최하 열대기후에서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보다도 우리가 훨씬 낮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높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너무 더울 것 같고 겨울에도 이렇게 긴 발 안 입겠죠. 맞아요. 다 반팔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열대우림 기후는 1년 내내 높은 온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강수량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적게 올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많이 올 것 같죠? 맞습니다. 연중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사실 매일매일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 매일 내리는 비를 우리가 스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 스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살짝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과학 시간에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져서 내려앉고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올라간다라고 배웠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열대우림 기후는 따뜻한 공기, 연중 고온, 따뜻한 공기이다 보니까 당연히 공기가 상승해서 비구름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도 같이 내린다고 합니다. 같이 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일 내리는 스콜은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내릴까요? 우리 앞자리에 앉은 민호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침에 내릴 것 같아요. 왜 아침에 내릴 것 같아요? 아침에 해가 뜨니까 그럼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아침에 해가 뜨면 바로 온도가 빵 더워져서 빵 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우리 일기예보 볼 때도 항상 한 2, 3시쯤이 가장 기온이 높았던 거를 기억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해가 뜬 다음에 공기가 데워진 다음에 상승해서 비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호가 말해준 대로 스콜은 우리 하루 중에서 오후에 보통 내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온하고 강수까지 알아봤고, 그렇다면 우리 열대우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도 한번 살펴볼게요. 위치를 한번 보면은 선생님이 학습 자료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열대우림에 해당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세계지도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세계지도 중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계지도에서 중간에 통과하는 중간에 있는 선을 배웠었어요.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적도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열대우림 지역은 적도를 지나는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생각열기 자료에 봤던 아마존강, 콩고강, 인도네시아 다 적도를 지나겠죠? 우리가 이걸 사이가 보도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봅시다. 다 같이 사이가 보도 펼쳐볼게요. 사이가 보도에서 세계지도 부분을 펼쳐보면 우리가 세 가지 지역들을 다 각각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들 찾았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적도를 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적 특성과 위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 중간 점검을 해야겠죠. 이 기후 그래프는 열대우림 지역에 해당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위에 선이 기온이고 밑에 막대가 강수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기온부터 봅시다. 기온,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를 훌쩍 넘죠.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 맞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열대우림 기후는 강수량이 1년 내내 많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적도 부근에 위치한다까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 두 번째, 열대우림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생각열기 자료에서 봤던 열대우림 사진들하고 우리 교실 밖에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우리 나무들은 지금 낙엽이 막 떨어지고 있고 색깔도 변하고 있고 하지만 열대우림은 그렇지 않아요. 초록초록했죠.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에서 굉장히 더 빽빽한 나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다른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수지가 말해줬던 것처럼 키가 작은 나무들, 그리고 롱이가 말해줬던 것처럼 키가 큰 나무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층의 구조를 띠고 있고 굉장히 많은 동물들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열대우림은 생태계의 보고다. 생태계의 보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보고는 중요한 거를 저장해 놓는 창고 같은 거를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저장해 놓은 곳이다. 열대우림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 첫 번째, 두 번째 다 정리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사회도우미한테 우리 모든 활동할 거니까 모든 별로 앉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다들 잘 앉아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나눠준 색연필, 스케치북, 그리고 학습지 다들 잘 받았죠? 네, 좋습니다. 오늘 할 활동은 뭐냐면 우리 모든만의 열대우림의 별명을 짓고 이거를 타이포그래피로 표현을 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이 별명을 짓는 이유는 우리가 배웠던 기후적 특성과 이 기후적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열대우림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로 표현을 할 때 열대우림의 특징들을 넣어서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별명을 그냥 지으려면 조금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줄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학습지에도 나와 있는 자료인데 열대우림에 위치하고 있는 아마존에 대한 카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자료를 활용해도 좋고, 혹은 교과서 내용,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참고했던 지도를 보면서 참고했던 사회과부도,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독창적인 별명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걸 타이포그래피로 표현을 할 때에는 열대우림의 다양한 모습들, 기후적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활동 시간은 30분을 줄 거고, 우리 타이머를 화면에 띄워놓을 거니까 화면 보면서 시간 조절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활동 시작해주세요. 사모듬은 지금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 있나요? 열대우림의 모습으로 별명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별명을 지어야 될지 몰라서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기후적인 특성으로 별명을 지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기온이나 강수, 이러한 기후적 특성을 반영을 해도 좋은 별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모듬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벌써 다 했나요?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벌써 색연필로 색칠까지 완벽하게 잘 했네요. 그러면 우리 1모듬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 뒷편을 봅시다. 학습지 뒷편에 보면은 선생님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들이 우리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어떻게 모습들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 기사를 스크랩을 해놨어요. 이걸 보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열대우림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이제 활동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들 잘 마쳤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별로 발표를 해볼 텐데 1모듬부터 발표해 주세요. 1모듬의 경우에는 이 열대우림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식물들 때문에 식물들이 방출하는 산소들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주는 방지턱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구온난화의 방지턱이다 라는 아주 멋진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모듬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기후적인 특성을 살려서 3모듬은 별명을 지어줬네요. 우리 연중, 고온, 그리고 연중, 습유난 기후적인 특성을 담아서 지구의 찜질방이다 라는 아주 재미난 답변을 해줬습니다. 특히 3모듬은 타이포그래피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다양한 나무들과 스콜까지 잘 표현을 해줬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활동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1모듬 같은 경우에는 열대우림의 모습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3모듬 같은 경우에는 열대우림의 기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잘 별명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수업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